65세 이상 노년층, 이제부터는 지하철 무임승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또다시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때는 만 70세 이상에게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40년간 65세 이상은 모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65세 이상은 노인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그때그때 각종 선거를 앞두고 모두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코앞에 있는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 비율 2025년에는 20.6%, 2030년에는 25.5%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손실 5,173억이 됩니다. 이 중에서 무임수송, 그러니까 노인들에 따르는 손실 3,663억이라는데요. 전체 순손실의 70%가 노인들의 무임수송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핵심은 만 65세 이상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교통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이용권으로 도시철도나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용권이 소진되면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노인교통제도,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인복지, 이동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무임승차는 유지해야 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 335 모여서 여행하는 행복권,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물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들도 박탈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과연 어떻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감염 시 위험이 큰 사람들,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비용은 무료니까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니까 9월 20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요. 임신부는 10월 2일,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세에서 74세 10월 15일부터입니다. 그리고 65세부터 69세까지는 10월 18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시행되고요.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번 접종으로 완료됩니다. 자, 여기에 따르는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 어떻게 되느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세 어린이 2011년 1월 1일생부터 2024년 8월 31일 출생자,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이분들이 국가 지원 대상, 그러니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 그렇다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접종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셔야 되고 유료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곳 비용을 지원해 주는지 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방접종하게 되면 인플루엔자 감염 100% 예방할 수 있느냐?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70에서 90% 예방 효과가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그리고 개인 면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도도 낮추고 사망 위험도 낮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 왜 다릅니까? 어린이는 2번 접종해야 됩니다. 유행 전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이 되고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 시기를 고려했을 때 10월에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르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령에 따라서 접종 시작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지원 접종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 확인하시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셔도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백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때 맞는 백신 종류가 다르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고 배포하고 무료 접종하고 있다. 일부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방법만 차이가 있지 다르지 않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신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어떤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은가요? 모든 백신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접종 이후에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고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능력에 따라서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해도 됩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경우에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2가지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2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궁금했는데 속 시원히 풀렸네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에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발적입니다. 그러니까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이것이 가장 흔한 이상반응이고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집니다. 접종 기간 9월 20일부터 시작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도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예방접종 하시고 건강한 겨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